안녕하세요. 인사대 학생 여러분, 인문사회과학대학 제29대 동행학생입니다. 오늘은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국가근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학우분들의 실제 후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국가근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시제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에는 우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분위를 우선시하고 성적까지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소득 분위 내에서는 화면과 같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급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는 11,150원을 받으며 최대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한 학기당 52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모바일과 PC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은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원클릭 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원클릭 신청하러 가기를 누르고 학사 정보를 등록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클릭한 후 국가근로장학금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국가근로장학금을 체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선발 결과는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 현황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1, 2차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고 2차 신청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학기 중 근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지는 자동 배정이 아니며 공주대학교 학생소식에 접속하여 학생복지과에서 게시하는 국가근로 사업 신청 관련 게시물을 참고해 해당 부서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근로지에 지원해야 좋을지 궁금해하실 학우분들을 위해 실제 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 근로는 주로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가끔 교수님 심부름도 해요. 아무래도 학우분들이 많이 오가고 교수님도 자주 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수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실에서 근무하는데 주로 민원 응대를 해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선생님과의 연결을 돕습니다. 그 밖에 회계 서류를 분류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다른 부서에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시간 중에 개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선생님들 모두 편하게 대해주셔서 행정실 근로 재신청률이 높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에 근로하는 학생입니다. 주된 업무는 교내 신문을 교내 및 외부로 발송하는 일을 하고 국자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정기적으로 방송장비 점검도 합니다. 신문 방송국 근로를 하는 동안 다른 학교 신문을 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국가근로와 비슷한 개념인 선행근로가 있습니다. 선행근로는 공주대 소비조합에서 지원하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표적인 근로지로 카페 레브, 편의점, 교직원 식당 등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01 이상인 학생이 지원 가능하며 주 기준은 성적이 듭니다. 모집 내역은 학생 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학생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소비조합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소식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을 그 두 번째는 바로 논문을 빠르게 찾으면서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전자자료, 국내 DB로 이동하면 여러 가지 전자정보원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15개의 사이트 중 원활히 접속되는 8개의 사이트의 이름과 특징을 보여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DBPR을 통해 논문을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DB에서 DBPR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을 할 때는 2단어 이상으로 검색해야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후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울 땐 좌측 리스트에서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발행 연도, 주제 분류, 전월명, 자료 유형, 해외 등재 정보 등으로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결과가 분명할 때 특정한 조건을 조합하는 상세 검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논문을 찾은 다음 과제에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하여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논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인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참고 문헌을 표시해야 하는데,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표준 양식인 APA, MLA 등의 양식으로 논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필요한 논문은 PDF 파일로 저장이나 보관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은 논문의 제목으로 저장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논문을 최대 20개까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자정보원을 이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매뉴얼을 참고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사이트 외에도 전자자료의 국외 DB로 들어가면 업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내 DB와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통해 각 사이트별로 이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이트 중 인사대와 관련된 사이트 15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워드나 PPT가 꼭 필요하죠. 혹시 MS 오피스를 구매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학우분들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주대학교 오피스 365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주대학교 포털 시스템 로그인을 하고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아래에 있는 MS 오피스 365 학생 메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공주대학교 오피스 365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창이 나오는데, 맨 밑으로 스크롤해서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오피스 365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오피스 365 가입을 클릭하고 가입하실 때에는 이메일을 학번으로 입력해주세요. 가입 완료 후에 로그인을 하고 오피스 설치를 눌러서 다운로드하면 완료됩니다. 가입을 완료하고 난 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클릭하고 오피스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액세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이모저모를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편리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며 다음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